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반갑다고 할 때 반자는 빛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름밤에 빛을 발하는 곤충을 반딧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별빛이 반짝반짝한다. 이렇게 해서 반자는 빛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빛이다 하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갑다 인사를 할 때는 마치 예수님을 본 듯이 이런 얼굴로 인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사업에서 만나는 커스터머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난 듯이 인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업이 원더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온 개신교 선교사는 3,000명, 정확하게 2,956명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예수님께 하신 사역이 병 고치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그런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을 찾은 그 선교사님들도 똑같이 학교를 세우시고 또 병원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소개를 드리는 이 우리암 무광복 선교사님도 그러한 공주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러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암 선교사님은 1906년에 콜로라도 덴버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같이 동시에 졸업하고 바로 6월달에 1906년 6월달에 졸업하고 7월달에 결혼하고 8월달에 배 타서 9월 29일날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이 건물은 이 두 분이 1906년에 졸업할 때 공부하던 그 건물인데, 그 건물에서 한국에서 나온 맏아들도 그 대학을 다녔고 한국에 와서 곧 영명고등학교를 세워서 졸업시킨 초대 충청남도 지사가 되는 황인식 도지사도 1920년대 이 대학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34년간 공주 영명학교 교장을 지내면서 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가정적으로 그 사이에 5명의 자녀를 모두 한국에서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안타깝게도 2명은 풍토병으로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의 오른쪽에 서 있는 여자 어린아이가 8살에 아깝게도 하늘나라로 간 올리브라는 그 조그만 어린아이인데, 그 무덤이 지금 공주 선교사 묘역에 지금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아이가 우광복입니다. 바로 일제하에서, 일제 압정에서 시달리는 한국이 빨리 해방을 찾으라는 의미로 광복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울리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 광복은 14살까지 아버지 학교 공주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고등학교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됩니다. 의사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인데, 대한민국이 해방됐다는 소문을 듣자 해군 군의관으로 자기가 태어난 대한민국을 다시 찾습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미 군정을 위해서 1만 명의 미군이 상륙하는 그 현장 상륙부대가 환영 나온 조선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하는 장면을 보고 거기서 통역을 바로 합니다. 왜 본인이 거기 현장에 있었냐면 군의관이기 때문에 보건 상태가 먼저 어떤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먼저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둣가에 있는 자기가 태어난 집, 제물포에서 1907년 4월 7일날 태어났습니다. 그 제물포 부둣가에 있는 지금도 그 집이 있습니다. 선교사 집을 먼저 갔다 오는 길에 육군 상륙부대와 미군 상륙부대와 조선에서 환영 나온 사람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것을 알고 거기서 바로 통역을 해서 해결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상륙부대장 하트먼 중령이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느냐?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가 34년 동안 충남 공주에서 영명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지금은 일본에서 쫓겨나서 인도에서 선교사로 있습니다. 나는 바로 저 언덕 위에 저 집에서 태어나서 14살까지 이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하지 사령관한테 보고가 되고 그 다음 날로 우광복은 해군 군의관을 떠나서 하지 사령관의 특별 통역관, 실제로는 실제적인 비서실장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24살, 23살의 앞날이 창창한 그 대학생 부부가 한국에서 34년 선교를 하고 일제에서 쫓겨날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 34년 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우광복은 특별히 제물포에서 태어난 이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에서 공부하고 또 미국에서 의사가 되고 미 군정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3개월 동안 한국에서 근무합니다. 3개월 동안 뭘 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들으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미 군정 하지의 그 통치 기간 동안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상륙 당시에 미군 1만 명이 상륙하는데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연히 발견하게 된 이 우광복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는가? 얼마나 정신 없었으면 그렇겠습니까? 8.15 일본 왕이 그 항복 선언을 하고 나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1만 명을 그 추스려 가지고 최대한 빨리 그 제물포에 들어온 것이 9월 8일이었습니다. 1945년 9월 8일. 특히 우광복이 한 일 중에서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것은 해방돼서 미군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자 여운형이 주도가 돼서 공산당 재건 세력들이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단체를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그게 상륙 부대가 도착하기 이틀 전인 9월 6일입니다. 조선인민공화국 건준위에서 공산당 재건 세력들이 주축이 돼서 수립 선포한 것이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공이라는 단체입니다. 우광복이 와서 보니까 한국말은 우광복밖에 못하니까 사령관이든 장군이든 아무도 무슨 내용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판에서. 우광복이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회단체가 나라 국자를 붙여서 쓰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사령관한테 보고해서 빨리 포고문을 발표해야 됩니다. 이 남한 땅에서 유일한 정부는 미군 정부밖에 없다. 이 사실을 포고문을 발표해야 됩니다. 포고문을 누가 쓰겠습니까? 한국말 아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데. 우광복이 포고문을 다 쓰는 거예요. 다 써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포고문을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기자들이 이 포고문은 너무 내용이 격렬하고 말이 조선의 예의 범절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없다.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 항의를 하는 기자들한테 우광복은 도대체 기자들이 되먹지가 않았다. 배운 바도 없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너희들이 하는 그 신문들이라는 것은 전부 극진 좌파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공격을 해댑니다. 이런 기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수 진영에서도 빨리 신문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각의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신문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결과 45년 10월 10일 조선인민공화국 단체는 해체하거나 이름을 바꿔라 하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전국 조직으로 갇혀있던 인민위원회 지금 우리가 들으면 이름부터 섬뜩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만 그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대한민국 지식인들은 공산주의를 더 선호했습니다. 여러분. 우광복이 와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부를 지향해야 하느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공산주의로 가자고 하는 여론이 30%, 사회주의로 가자고 하는 여론이 43%, 두 개 더하면 73%, 4분의 3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가자는 여론이고 민주주의로 가자는 여론은 30%도 안 되던 그런 시절입니다. 지식인 사회에서조차 설마 그럴 리가 우리 지금 상상이 안 되죠. 그때는 공산주의가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우광복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소련 볼케비시 혁명을 일으키면서 수천만 명을 죽여가면서 정권을 잡는 모습을 본 우광복은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상이든 아무리 좋은 정치든 아무리 좋은 철학이든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광복은 그 점을 봤던 것입니다. 바로 여운형이 지금 미소공동위원회 소련 대표들과 악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미군 군정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 정부에서도 이 대한민국에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중도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소련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중도 정부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운형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치관에 있던 사람들이 이승만은 우파고 박헌영은 완전 좌파고 중도 세력이 김규식과 여운형이었는데 김규식은 중도 우파, 여운형은 중도 좌파. 특히 미군 본토 정부는 여운형에게 포커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광복이 이건 절대 안 된다. 이 밑에 있는 인민위원회라는 것들이 전부 다 빨갱이 총잡이들이 모임이지 이게 무슨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이 국민이 뽑은 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무슨 나라 국자를 붙이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 단체를 와해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와해를 시켜놓고 이제 군의관이었기 때문에 의사로서 다시 본국으로 가는데 본국으로 가기 전에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던 아버지 윌리엄스 영명중고등학교를 세웠던 그 아버지를 초청해서 미 군정에서 고문 역할을 하게 해놓고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면서 미 군정의 초창기에 일할 고위직 한국 사람 50명을 뽑는데 그 중에 35명을 크리스찬으로 우광복이 천거를 합니다. 네. 그 중에 3인방이 있습니다. 바로 조병옥 박사.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조병옥 박사는 윌리엄스 선교사가 영명학교 가르친 2회 졸업생인데, 미국의 그 당시에 1920년대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인재입니다. 그분이 우광복을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경무국장, 치안 책임을 지는 경무국장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우광복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공주에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수제자였던 황인식 선생을 서울로 불러올리는 일이었어요. 황인식을 불러올려서 나의 삼촌이라고 미국 사람들한테 소개시키면서 인사를 책임지는 아놀드 장군의 고문으로 앉힙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2달 동안 이 한국인들 중에서 미군 정부에서 들어와서 일할 50명의 인선을 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2달 동안 그런 인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0명을 뽑았고 35명을 크리스찬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광복은 자기 임무를 다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 자리, 바로 하지 사령관의 입이 될 통역 자리에 누구를 추천하고 가냐? 바로 가운데에 있는 이묘묵이라는 인물을 추천하고 갑니다. 이묘묵은 영명학교에서 영어 선생을 하던 사람입니다. 보스턴 대학 철학 박사 출신입니다. 그 당시 친미 엘리트 그룹들이 미 군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고 그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건국 준비를 다 하고 모든 제도를 만들 때 있어서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방해 작업이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군대에서도 군목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준비를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광복이 추천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분들이 조병옥이 하지사령관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소공동위원회 이거 기대하면 안 된다. 남한만의 반공정부를 세워야 됩니다. 이걸 강력하게 건의하고 이 결과 8.15 1948년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부 시장경제 체제가 국가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스 선교사 3.1운동 아우네 만세 운동을 공식 보고한 사람입니다. 일본 경찰이 겁나서 아무도 입 못 대고 있을 때 공식적으로 서울 연해 선교사회에 가서 천안 아우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유관순이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서 헌병이 쏜 총에 즉사했고 유관순은 감옥에 갔고 오빠도 만세운동하다가 공주에서 만세운동하다가 감옥에 가 있고 어린 두 동생 돌볼 사람이 없다. 이런 보고를 공식적으로 해놓은 기록이 역사 기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록인지 모릅니다.
자기 동상을 세웠습니다. 너무 제자들이 감사해서 그 동상은 일본 사람들이 떼다가 대포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밑 받침은 그 안에 33개의 돌을 싸서 받침을 만들었는데 33개를 쌌던 이유는 바로 독립선언서에 1919년 독립선언서에 사인한 33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싸서 받침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6개월 전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후손 초청 작업을 하면서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분석해서 하면서 이번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우리 민족교육을 시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넣은 우리양 우광복 이야기가 어제 8월 15일 날 발간됐습니다. 77-815 기념해서 오늘 2층 전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10권씩 사서 주변에 나누십시오.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사람이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정부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나 의정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이 일을 하면서 의정부에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랬어요. 이성국 회장님 조금 전에 기도하시 이성국 회장님이 얼마나 파쇼인지 말이에요. 새벽이고 밤이고 전화하는 게 미국 가 있는데 거기 후손들 만나서 데려오라 이거야. 몇 명 데려갈 거야. 온다는 사람 다 데려오래. 돈은 자기가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에 이 마스크, 투명 마스크 쓰고 후손들 만나러 다녔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동안 이 차가운 머리로만 이런 자료 수집과 연구를 해온 사람인데 의정부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뜨거운 가슴을 갖게 됐고 이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요즘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손들을 만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양 선교사님이 교장이 살던 집이 공주에 있었습니다. 아깝게도 지금은 없지만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복원해서 우리양 우광복 기념관을 만들자. 지금 미 군정 역사 3년도 대한민국 역사인데 그 역사를 가르치는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안 가르치고 역사학자들은 그걸 부정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고 싶은 사람들 여기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 후손들은 지금 그 선교사님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지내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텐데 아마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